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이번 영상은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리서치 뷰에서 윤석열 지지도 하고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갖다가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한동훈이가 1위가 나옵니다. 한동훈이가 1위. 거기에 대해서 좀 평론을 드리겠는데요. 결론부터 내면은 한동훈은 5년 후까지 못 살아납니다.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요. 정부는 윤석열 정부고, 또 여당이 또 한 축이니까, 정부와 여당이 합치면 정권이 되는 것이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 탈환에 있다. 지금 총체적인 위기인데요. 기사회생을 할 가능성은 있어도 당분간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거나 또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결과는 안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의 캐릭터가 지금 국민한테 샅샅이 밝혀지는 과정이며, 제가 대선부터 무지무능하다. 거기다 무속 논란까지 있다. 거기도 가장 악성인 게 김건희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이 전 영상에서 찍었는데요. 요번에 나토 회의 가가지고 왜 김건희하고 데이트하는 걸 찍었는지는 이해가 안 가. 그게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데이트하려면 국내에서 말이지. 용콘대에서 용콘대, 용산공원 건의로 용콘대는 오염물질 많아서 못 가나? 정치 평론하기 전에 이명박을 한번 보고 가시죠. 장제원이라는 애가 말하기를 윤석열은 김영삼의 기질도 있고 전두환의 기질도 있고 또 노태우의 기질도 있고 또 노무현의 기질도 있고 김대중의 기질도 있다 그러는데, 전두환의 기질은 좀 있어요. 근데 노무현의 기질은 없고, 노무현을 제일 존경하지만 노무현의 기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은 발끝에도 못 따라가고, 김영삼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붙여? 윤석열이가 김영삼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고TV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그래도 풍운화적인 기질을 가진 정치인이 누구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누구냐? 김영삼이에요. 박정희 같은 경우도 혁명화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했던 기본을 닦은 분이고, 김영삼이에요. 어디다가 김영삼을 갖다 붙여 이놈의 새끼가. 이명박도 평생을 일만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이명박은 반드시 재평가됩니다. 특히 윤석열 5년 동안 재평가되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박근혜 4년 동안 이명박을 죽이려다가 박근혜가 망한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을 치고 박근혜가 윤석열한테 당했잖아요. 그 이명박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친이 친박을 따지기 전에. 이명박이가 2012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 핵무기, 뉴클리어 시큐리티 서밋을 할 적에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이명박을 에워싸고 환호를 지르면서 이명박을 연호하죠. 이게 외교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옆에 있는 일본이나 또는 영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보다 국력이 세지도 않았지만 이명박의 기업 프렌들이나 또는 정치 지도력이 상당했어요. 그게 박근혜가 죽였고 윤석열이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사진이 앞으로 점점 해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5년 동안. 이명박이 그립다 이렇게 될 거예요. 경제기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당시에 김연아가 러시아인가 소치인가 금메달 따가지고 와가지고 러시아는 은메달 따고 소치 그거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하고 동계올림픽을 초대가 이명박에 까만 선글라스 끼고 그죠? 숏 스케이팅 이거 흉내내면서, 내가 왜 이 사진을 올리냐 하면은 김연아한테 이렇게 파한대수를 준 사람은 이명박 뿐이었어요.
문재인도 이명박을 이용하려다가 뺀칠 당했고 박근혜도 이명박을 갖다가 손을 한번 잡으려다가 창피를 당했고 앞으로 이제 곧 그 월드컵도 있고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지지율은 깔아먹고 국민들은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거 TV의 말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이명박과 김윤웅 여사가 이렇게 박근혜한테 조짐을 당하고 좌파한테 조짐을 당하면서 인기가 있었냐? 그만큼 이명박은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갔어요. 국민 프렌드리도 하고 실사구시 실용 정책을 갖다가 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감없이 자기를 보냈어요. 쇼를 안 하고. 근데 그게 가려졌다는 것이죠. 좌파들의 공격과 박근혜의 공격 때문에.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개의 사진이 윤석열을 갖다가 섬찟섬찟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건희가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이 골로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 안 돼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지금 윤석열이가 취임한 지가 50일뿐이 안 됐는데 한 달 전부터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전부터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전부터 자기 지도감이 누구냐 이거를 조사를 해요. 이런 기막힌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은 한동훈이 1위, 그 다음에 오세훈이 2위 나오는데 요번엔 벗겨버려요. 이거 근데 응답률이 별로 없어요. 4.8%뿐이 안 되는데 한동훈이가 전체 응답자에서 오세훈이하고 15%씩 같이 1위예요. 그 다음에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이가 23, 오세훈이가 22, 한동훈이가 1위가 나오죠. 제가 예상해드리는데 5년 후에는 한동훈은 흔적도 없을 것이다. 흔적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원희룡 이러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놈은 솔직히 말해서 오세훈이는 조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가능성이 없어요. 유승민 씨가 앞으로 야수의 본능을 표현하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유승민 캐릭터를 확 바꿔버리고 나오느냐, 윤석열과 강력한 대치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딸려 있고, 홍준표는 안 될 것이고 안철수는 완벽하게 안 될 것이며, 어느 사람이 국힘에서 오세훈보다 안철수를 갖다가 뽑겠어요? 보수 주자로서. 이준석도 지금 정치력이 요번에 바닥에 드러났어요. 이준석도 일단은 국회의원부터 하고 볼 일이야. 원희룡 이거는 완전히 간신이고 안 되고, 모름이 24%가 제일 많은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한동훈이가 지금 그 새끼검사, 윤석열의 새끼검사로서 패션과 언변 가지고 지금 얼굴은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한동훈이 보면은 불태 안경을 써서 그렇지. 근데 윤석열의 새끼검사로서 윤석열이가 지금 치고 나가기를 바라는 보수층이 한동훈도 같은 부류에 넣는다는 거죠. 같은 부류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묶음으로 가는데, 윤석열은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문재인의 적폐 수사를 하는 과정이 향후 1년 동안 하겠죠. 그죠? 지금부터 1년 안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아주 막 경제 위기고 고통이나 아노미 케이오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날 거야. 앞으로 1년 동안. 거기서 문재인 적폐를 갖다가 쳐가지고 반전을 깨하는데 양면이 있다는 거죠. 국민은 고통스럽고 물가고는 앞으로 더 심할 거고, 그런데 국민은 고통스러운데 왜 전 정권 갖다가 적폐를 하느냐 사람도 있고, 전 적폐는 해야 된다, 전 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인데 고고태비는 전 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국민에서 보면은 그만 좀 해라. 네가 도대체 이명박도 집어넣고 박근혜도 집어넣고 문재인도 집어넣고 너는 대통령 집어넣는 놈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리벤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갚은 대로 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통합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뽀개질 대로 뽀개져야지 이 나라가 다시 재생의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누가 나오냐? 한동훈에 의해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했고 경제 위기를 갖다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막지를 못했는데 한동훈이가 대통령감이 된다? 자기 지도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 일단 뺄게요. 이준석이 보면 정치 지도력이 아주 제로란 게 요번에 당내 의원 갈등 징계 과정에서 다 나타났는데 이준석 너는 국회의원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오세훈이가 솔직히 말해 서울시정을 갖다가 당시에 15년 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게 없어요. 항상 기회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게 많아요. 오세훈이가. 모르시는 분은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오세훈이가. 그럼 오세훈이는 실천적인 행정가로서의 면모만 보여줬다. 행정가와 정권을 잡는 정치인은 다르다. 이런 거. 홍준표는 노쇠해가지고 이제는 안 되고 홍준표 같은 그 캐릭터는 앞으로 정치 못해요. 윤석열 끝나고 나면. 보시면 알아요. 그다음 유승민이가 남았는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다 옳고 반듯하고 그죠? 참 합리적인 정치인인데 캐릭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캐릭터 때문에. 캐릭터를 이번에 싹 바꿔야 돼요. 캐릭터를 싹 바꾸고 대중 앞에 나타나야지 과거와 같은 캐릭터를 갖고 나오면은 유승민은 또 유승민 팬들만 고고TV 같은 사람은 지지할 것이고 대중의 지지를 못 받아요. 대중은 선동에 약하고 선동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은 선동을 안 해요. 너무 논리적이고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인생관에 있어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것도 정치인의 자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중의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중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그거 한다 그런 거죠. 그래 다방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보셔야 되고 유승민이 언제 나올지 봐야 되고 그다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건 되지도 않아요. 요번에 윤석열한테 안기면서 안철수는 완전히 간신적으로 변했고 악성 정치인으로 변했어요. 제가 그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끝까지 가라고 말씀드린 게 윤석열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게 예상이 됐어요. 윤석열이가 너무 무능하고 그리고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있는가가 대단히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현실로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자꾸 올라가면서 이놈아가 국힘에 입당하지 않고 거의 끝까지 승부를 봤으면 한 5, 6%라도 얻었으면 그걸 힘으로 해가지고 제3지대를 갖다가 형성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이 뭐라 그래요? 여도야 하도 싫다. 정치라는 것이 말이야 꼴도 보기 싫다. 문재인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5년 동안 그래도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윤석열로 간신히 당선시켜줬다. 윤석열도 좋은 게 아니었는데 해봤더니 똑같더라. 더 이상하더라. 윤석열은. 제가 보수 입장을 할 수 없. 더 이상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걸 예상하러 안철수 끝까지 남아있어 보라 그랬어요. 그럼 제3지대를 형성할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이준석이 탈당해가지고 제3지대를 형성한다. 이준석이 국힘 없으면 힘들어요. 응? 유승민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승민도 뭐 이때까지 그렇게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국힘을 탄핵 과정에서 잠깐 탈당하고 국힘에 들어갔으니 또 탈당을 하면 문제가 되니 지금 남마같이 얽혀 있어요. 차기 지도자는. 응? 야권에서 누가 나오느냐가 난 더 관심이 있어요. 야권에서. 응? 오늘 7월 3일 날 김종인 씨가 나가지고 별을 딸 사람이 3명 있다 그러는데 오세훈이가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회까지 석권을 했고 안정적인 행정 능력을 표현하면 5년 후에 별을 딸 수 있고 안철수 저거는 좀 이상한 것을 고치고 국힘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개혁 많이 들어가서 국힘을 갖다가 집어삼키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놈의 윤석열 간신으로 변했는데 개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되지도 않고 그거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김종인 씨.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동훈도 가능성이 있다. 젊고 말하는 게 정치하다는 거예요. 정의하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대중을 선동하는 능력 있는 대중 정치인은 리더감은 국가를 끌고 갈 리더감은 선동력이 강해야 돼요. 윤석열이 이번에 된 것이 무식하고 마당새 돌쇠지만은 그냥 무대뽀로 선동을 한 거야. 물론 보수층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들어왔지만은 그것도 윤석열의 자질이면 자질이에요.
윤석열이가 샌님같이 그랬으면 이번에 절대 안 되죠. 문재인이가 샌님 같은 놈이었으니 윤석열 같은 마당새 돌쇠 기질이 그냥 막 된 거야 이번에. 그런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샌님 기질이 있어요. 정치인으로 자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국무회의나 또는 한동훈의 언행을 보면은 아주 샌님이고 그냥 말을 받아 적고 꼼꼼히 적고 말을 꼼꼼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김대중 씨로서 끝나는 거예요. 김대중 씨로. 김대중 씨의 그 사상 정도 돼요. 김대중의 이념, 김대중 씨 이념과 가치는 김영삼하고 안 먹어요. 김영삼하고. 따라서 이 김종인 씨가 말을 하기를 한동훈이가 법률적 잣대만 가지고 사회를 평가하고 정치를 한다면은 그 검사로서 끝나는 거고 법치주의만 자꾸 강조하면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별을 갖다가 잡으려면은 검사로서의 기질 또는 법치주의 같은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 김종인 씨도 그게 구찬타는 거야 그냥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안 나온다는 거야 벌써부터 없다는 거야 저도 봐도 그래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법치주의를 갖다가 포기할 수도 없고 검사 기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의 자질은 말입니다. 대중 앞에 서서 대중을 어떻게 홀릭하느냐 문제인데 그건 한동훈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고고팁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 지금 그 이준석이가 지금 오늘 7월 4일이니까 잠깐만 언급하겠는데요. 한 3, 4일 남았네요. 징계위가. 저는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준석을 쳐내도 문제고 안 쳐내도 문제예요. 내부는 계속 가요. 이준석의 캐릭터에 의해서. 그리고 윤석열의 친윤들이 이준석을 어떻게든 찍어내려 그럴 거예요. 친윤들은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빠진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것들이 그만큼 무식해요. 검사 출신들이 정치를 모르고 민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윤석열이 1박 2일 나토 회의 갔다 온 그 B컷을 12장에 뿌리는데 그것들이 감각이 없어. 민심을 보는 감각이 없으나 그건 거지 같은 걸 뿌려가지고 역풍을 맞는 거예요. 김건희 뿌려가지고 또. 그래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가 대표 상품이 없다. 정책도 한두 개를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국힘에 이준석이나 새싹을 밟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저랑 동일해요. 제 생각하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윤석열이는. 대표 상품을 갖고 나올 게 없어요. 벌써 끝났어요. 첫 끝발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또 이준석이가 어제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 좀 잠잠하더라고요. 7월 7일까지 잠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단을 내든 결행을 하든 이건 이준석의 몫이고 징계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징계가 이준석이가 또 그 국민일보하고 제가 말했던 페이스북을 안 했다는 거야 어제.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것이 윤석열 지지율을 나를 안 건드리고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내 20일 만에 윤석열 지지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놈의 자식이 큰일 났어. 지금 이준석 얘는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가 나를 탄압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봐. 얘도 지금 환상 속에 꿈으로 들어가 버렸어. 내가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김건희 때문에 그렇고 윤석열은 무능 문재인한테 질린 윤석열을 질렸기 때문에 윤석열을 뽑았는데 윤석열이 기대가 하나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그래서 윤석열 자체 윤석열 정권 자체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놈아 네가 그 징계만 한다면은 윤석열 지지율 20일 만에 해결해. 그 20대 남자애들 말이죠. 2% 3%뿐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지지율을 가져가봐야 큰 영향 없다니까. 세상의 중심 5060 70 5060이 있다니까. 지금 5060이 이준석을 버리기 들어가요. 너무 잔망스럽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공격을 하고 참지를 못한다. 진중함이 없다. 권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친윤들은 이준석을 징계 안 하면은 하락한다. 이놈들도 바보고 병신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친윤이나 이준석이나. 이준석이가 영향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 달보다 10% 12%씩 폭락을 하면은 국힘도 그러면은 똑같이 윤석열 지지율에 따라서 10% 20, 12% 폭락을 해야 되는데 국힘 지지율 폭락이 좀 적어요. 그 민주당 애들이 결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재결집이 안 돼서. 어? 그리고 친윤 이놈아들도 윤석열 지지 빠지는 게 어떻게 이준석 때문이냐. 이 바보들아. 이준석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당 내분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당 내분이 영향이 있으면 당 지지율을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당 지지율 빠지는 것보다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이 젊은 친구나 친윤 이것들은 둘 다 지금 허상해서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다. 지들의 착각에 의해서 공상에 의해서 지금 전국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징계를 받든 안 받든 징계를 받으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징계를 안 받더라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수뿐이 없어요. 이 친윤놈도 골치 아프고 이준석도 골치 아파지고 이런 상태면 저는 이준석이가 징계를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젊은 애를 갖다 쫓아내면 안 돼요. 도덕적인 문제를 갖다가 성적인 문제를 갖다가 쫓아내면 안 된다는 그건 감춰줘야 되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률이에요. 국힘이나 민주당 놈들이라 거짓 안 했으면 적대 안 받은 놈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민주당 놈들이 더 많고 그죠? 그것도 이상하게 뭐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안희정이는 김지현을 그렇게 괴롭혔고 박원순은 그놈은 맨날 나이 처먹은 게 말이야 밤마다 막 팬티 입은 거 보이고 지랄하다가 지금 하늘나라로 갔고 오거돈 그놈아는 나이 70이면 80 다 된 놈이 여성을 갖다가 지 방으로 그냥 사무실로 말이야 서울 그 부산시장 사무실로 거기 가둬놓고 별지랄 다 했고 이준석의 돌을 던질 놈들은 없어요. 김건희 그 윤석열은 그 요정 다니면서 룸사롱 다니면서 그렇게 술 처먹으면서 거짓탕을 안 했겠냐 하는 거죠. 나이 50살 넘을 때까지 노총각이 제가 농담으로 한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산사에 지리산에 해인사 말사 아주 깊숙한 것을 한 2년 동안 숨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 그 산성들이 보면 말이죠. 같이 이제 한 2년 동안 살으니까 같이 목욕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 그 스님들이 선성들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유명하게 되더라고. 조계종 그 총산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10대 때 출가해서 뭐 40대 말 50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시던 그 스님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조계종 종정도 되시더라고. 그런데 같이 목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기가 태아가 됐어요. 태아가. 번데기 같이 되어 있더라고 진짜. 번데기 같이. 그게 그런 거예요. 거짓을 하면 번데기 같이 변해요. 그 스님들이 아무 짓도 안 손장난도 안 하고 그런 남녀관계를 안 하면 번데기 같이 변했더라고. 스님들 몇 명이. 그러다가 이 산성이라는 게 선성이라는 게 이런 금욕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근데 그런 놈들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그러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 총각이고 50살 같으면은 지금 번데기로 변해 있을 거야. 번데기로. 이건 팩트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 허물은 보지 않고 윤석열과 윤석열 핵관들이 왜 어린애 그 여드름 팍팍 난 애가 그런 짓을 했든 안 했든 그걸 문제를 삼느냐 이거죠. 이 정권은 이런 식으로 끝나가요. 저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기를 시작도 안 하고 끝나게 생겼다. 일단 이준석은 풀어라.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당대표에 잠시 물러나기를 원해야지 징계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같은 애한테 이준석은 안기면 안 돼요. 한동훈이 뭐라고? 두고 보시라니까. 한동훈은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안철수도 제로고 한동훈도 제로예요. 홍준표도 제로예요. 원희룡 이거는 이건 제로 마이너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